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 플랫폼 기본사항 8번째 커넥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데이터 번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은 커넥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커넥트가 뭘까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소스, 데이터 번번을 말해요. 데이터 번번에서 파워 앱스, 앱, 워크플로우, 파워 오토메이터죠. 그리고 대시보드, 파워 BI로 연결하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와 앱 이런 걸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는 다리를 커넥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에는 이러한 커넥터가 275개나 있네요. 오,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커넥터는 표준과 프리미엄으로 나누어요. 표준과 프리미엄 커넥터의 차이점은 프리미엄 커넥터는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즉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준 커넥터로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거에는 쉐어포인트, 아웃룩,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프리미엄에는 뭐가 있을까요? SQL 서버, 서버 먼키, 메일챔프 이런 것들에는 프리미엄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I라든지 리소스 단위 커넥터 참조해 보시면은 커넥터가 표준인지 프리미엄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앱 소스를 사용해서 앱을 소싱 설치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 기타 이제 타사 서비스에 대한 커넥터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용은 이쪽 MS 내의 어떤 쉐어포인트라든가 아웃룩 이런 쪽 표준 커넥터 쪽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커넥터 있죠. 이쪽 부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회사내 기존에 쓰고 있던 음, 외부 서비스랑 파워 플랫폼이랑 연결해서 다양하게 앱도 만들고 자동화도 하고 그다음 에 시각화도 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챗봇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커넥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커넥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커넥터는 데이터 번번과 파워 플랫폼 간의 그 입력과 출력을 제공하는 게 커넥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비즈니스 솔루션으로서의 어떤 파워 플랫폼의 가치 이런 것들이 더욱 가속화되겠죠. 예. 그 역할을 커넥터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파워 플랫폼만 하니까 이제 뭐 딴 건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다이나믹 365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 안 하는데 해외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 고객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다이나믹 365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때 특정 고객 유형이 추가가 되면 다이나믹 365에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림을 오도록 이렇게 오토메이트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행할 때 있어서 서비스 제공이 훨씬 더 가수가 되겠죠. 이렇게 알림을 받을 때 이때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파워 앱스에 우리가 어떤 파일을 저장을 했다. 이거 어떻게 저장할 거냐? 세어 포인트. 기존에 갖고 있던 세어 포인트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자, 출력으로 연결되고 이쪽 입력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고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사회는 AI의 우리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인지 서비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커넥트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 앱스에서 뭐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를 올렸을 때 그 이미지에
이미지에서 텍스트, 글자를 읽는 OCR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고급 AI 기술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커넥트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또 얼굴 인식 같은 경우 파워 앱스로 뭐 그 앱을 만든 다음에 사진을 내가 착각 찍으면은 내 나이라든가 내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이런 앱을 통해서 뭐 출근 카드용 뭐 앱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파워 플랫폼 비즈니스 솔루션 같은 경우에 또 여기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팀즈에 만약에 올리면 어떻게 되냐? 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팀즈 말고 다른 365 앱도 가지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뭐 파워 BI도 거기 올릴 수 있고요. 뭐 팀즈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파워 앱스, 파워 BI, 뭐 챗봇 이런 것들도 같이 올려서 이제 협업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파워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솔루션이 단독으로 내가 만든 게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팀 단위 아니면 사내로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길을 열어둔 거죠. 팀즈에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팀즈 내에서 바로 파워 앱스를 재생할 수도 있고요.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팀즈 내에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우리가 배울 때 파워 플랫폼 하나하나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다이나믹 365라는 어떤 다른 개별 서비스 아니면 팀즈 이런 것들이 파워 플랫폼과 어떻게 위기적으로 잘 연결되는가, 이런 어떤 실제 사례와 예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